계약하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하죠? 개념원리에서 문제 몇 개 좀 풀어주고 진도 나갈 건데, 질문할 거 번호를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뭐 채점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못 풀었던 걸로 불러도 되거든요. 번호를 한번 불러보세요. 몇 번 할까요? 우진아 몇 번? 33. 또 현이도 못 푼 거 있으면 불러보세요. 저 27번. 또 예지랑 서현이도. 저요. 33. 예지는? 35. 32번. 32? 5번 말고? 신우는? 딱히? 현이 또 없어? 3개만 풀어준다 그러면? 없어. 어? 근데 얘는 27번 아까 그 프린트랑 똑같네 문제. 그러네. 왜냐면은 얘가 지금 요렇게 줬는데 여기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요거는 그냥 이제 합차로 요렇게 분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이제 얘 문제에서 요거 알려줬지. 요게 지금 2루트 3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거의 숫자 똑같은 거 같아. 얘가 4네. 이게 4니까. 얘 요거 이렇게 하면 여기다 4만 대입하면은 64 빼기 40, 12니까 48인지 알 수 있겠죠? 아까 프린트랑 똑같지? 그 다음에 32번 도형 문제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보면은 반지름은 5고 둘레의 길이가 28인 직사각형이야. 이 둘레의 길이라는 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할게요. 그럼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2개씩이지. 이 2개씩 더한 게 28이었대. 그러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가 이게 14였다 이렇게 한 게 알려준 거지.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왔을 때 하는 거는 좀 뻔한데. 아, 근데 너네 아직 안 배웠다고 해야 되나? 요렇게 대각선 한번 그어볼게요. 대각선. 그리고 얘가 문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얘가 그냥 사각형이라고 했니? 직사각형이라고 했니? 직사. 직사각형이면 여기 직각이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5가 되고 여기 빗변의 길이가 10인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00인 걸 알 수 있겠어요. 10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질문이 뭐였어? 이 사각형의 넓이지. 넓이라는 거는 x 곱하기 y네?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지? 이거 2개 알면 이거 구할 수 있겠지? 변형으로. 거의 뭐 중3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3. 자, 건넓이 100. 요거는 좀 복습 겸 한번 써볼 건데, 요번에는 ABC로 써볼까? 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요거 높이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 직육면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이 대각선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직육면체에서 모서리 총 몇 개?
12개. 그래서 요렇게 4개씩 있는 거잖아. 요게 지금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거 알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보통 건널비 물어본다 그랬어요. 건널비. 요거는 한 면 기준으로 이렇게 2개 곱하면 한 면이 나오는데 이런 게 2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BC, CA 요런 게 2개씩 있는 게 이제 건널비고요. 요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은 대각선.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런 대각선이지. 그럼 이 대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이 대각선 길이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렇게 3개를 피타고라스 쓴 것처럼 나온다고 했었지. 됐나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근데 뭐 구하라는 게 뭐였니? 뭐 구하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요. 이 대각선을 일단은 필요는 없겠어요. 대신에 얘가 여기다가 요렇게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 그어놓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는 값을 알려줬지? 맞아? 근데 일단 따로따로 보면은 얘 BG 있지? 얘는 지금 요 A하고 여기 있는 C, A하고 C로 만든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보면은 여기가 A제곱, C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대각선 길이?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B하고 C로 만든 거니까 요거 뭐야? 얘는 A하고 B로 만든 건가요? 요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거를 전부 다 제곱을 해서 더하라고 했지? 그럼 제곱을 하라는 얘기는 루트를 벗겨주는 거잖아. 루트를 벗긴 다음에 다 더하면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 C제곱이 2개씩 나오죠, 이렇게. 됐네? 이게 다 제곱을 해서 더한 건데 이게 얼마라고? 얼마래? 138이래. 138. 이거 하나 알려줬네. 이렇게. 맞니? 그럼 또 힌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건널비 100이라고 알려줬네? 이거 100이래요. 맞아? 그럼 이거 알려줬고, 이거 알려준 거지? 요렇게 알려주고, 이거 물어본 거죠? 괜찮아?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해서 이 공식을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얼마니? 69인가요? 이렇게? 나누기 2 했어요. 요거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그냥 100이네? 이렇게. 그럼 요걸 이제 이항을 이렇게 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169가 나오는 거네? 169. 이거 뭐의 제곱인데? 뭐의 제곱이에요? 13이 정답이죠? 13을 제곱하면 169가 나오죠? 됐어요? 요 정도.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뭐 모르거나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채점 다 못했으니까 채점 해보고 그 클리닉 할 때 또 따로 봐줄게요. 알았죠? 응. C 플러스 C는 모서리 3개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면 정답이 4 곱해서 52가 정답인가? 응. 이거 구하라고 한 거지? 응. 응. 이게 13이니까. 그래서 이 곱셈 공식 활용해서 이 직육면체 문제가 교과서에도 있고 뭐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문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곱셈 공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큰 단원의 이제 이름은 다항식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항식의 연산이야. 근데 연산이라고 하는 건 보통 4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앞에서 다항식에 뭐 덧셈, 뺄셈 이런 거 막 그 귀찮은 거 했었잖아. 그리고 곱셈, 이게 곱셈 공식이지 뭐, 그지? 분배 법칙하고 전개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요게 좀 새로운 거야. 완전히 새로운 거. 중학교 때는 해본 적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어렵진 않고
좀 새로운 거라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자, 오케이. 뭘로 할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나눗셈 할 줄 알아요? 37 나누기 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37에 7이 몇 개 들어가? 5개 들어가죠? 그럼 여기 35 써가지고 2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끝. 초등학생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땡땡땡 나머지 이렇게 쓰죠. 옛날에 해봤어요 이런 거? 이건 뭐라고 해? 목.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나누는 수. 이렇게? 사실 뭐 이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얘는 뭐야? 나누어지는 수. 자, 이런 게 나눗셈이고요. 이거 지금 내가 숫자로 나눴잖아. 이 나눗셈을 다항식으로 이제 할 거야. 다항식으로 할 건데, 그 전에 이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보면은, 나누기라는 거는 37을 7로 나눴어. 그러면 7이 여기 몇 번 들어가냐 이거야. 이렇게 5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이 등식이 성립하겠지. 여기 나눗셈의 원리지. 맞아요? 뭐 굳이 이제 뭐 설명을 하자면은 37에서 7을 5번을 빼는 거야. 5번을 덜어내는 거지. 5번을 덜어내면 2가 남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처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우야, 1부터 9까지 제일 좋아하는 숫자 하나 부르세요. 5. 서연이도 하나 부르세요. 1. 우진이도 하나 부르세요. 3.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나눠버릴 거야. 그냥 좀 쉽게 하려고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나눠버릴 거예요? 아니다. 더 쉬운 걸로 하자. 이렇게. 이런 걸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눗셈이랑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건 숫자 대 숫자였지만은 다항식 대 다항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근데 일단은 저걸 뭐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겠지만은 방법만 일단 보세요. 얘를 나눌 때 요 나누어지는 수에서 제일 높은 차수 있지. 얘하고 나누는 수에서 제일 높은 차수 있지. 얘만 비교해. 그러면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되냐 이거야. 그럼 x의 제곱을 곱하면 일단 얘랑 같아질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를 곱하는데, 곱할 때는 얘하고 다 곱해. 전체에 다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한번 빼버려. 그럼 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맞춰놨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가 지금 4x의 제곱, 여기는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됐네? 그런 다음에 얘를 보면은 여전히 얘가 차수가 좀 2차잖아, 그지? 그럼 여전히 이걸 나눌 수가 있어. 뭔 소리냐면은 요거하고 맞춰.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얘가 되냐 이거야. 그럼 4x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4x를 한 번 더 곱해줘요. 그러면은 곱할 때는 다시 요 전체의 식이 4x가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요렇게 해놓고 다시 빼버립니다. 그럼 앞에 건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x, 여긴 뺄 거 없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내려와요. 됐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젠 얘가 1차고 쟤도 1차인데 여전히 여기를 보면은 맞출 수가 있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3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빼버려. 그러면은 여기 6이 남겠네? 그럼 차수로 비교하자면 이건 상수니까 말하자면 이건 빵차야. 상수는 0차야. 그러면 더 이상 얘가 뭐 더 들어갈 수는 없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 이걸 나머지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몫이라고 할 거예요. 이 녀석이 나누는 수예요. 이 녀석이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일단 계산법은 이래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그치? 내 마음대로 막 앞에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버렸잖아, 그치? 근데 요 연산 결과를 여기처럼 등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등식으로. 그러면 37에 해당하는 나누어지는 수가 지금 얘죠. 그러니까 x의 세제곱 5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을 얘로 나눴지. x 플러스 1.
요걸로 나누었더니 얘가 몇 번 들어갔냐면은 이만큼 들어갔지? 맞아? 그럼 얘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이렇게 써줄게요. 됐네? 자, 그럼 숫자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얘를 여기서 7을 5번 빼버린 거지. 5번 덜어냈지. 맞아? 그럼 생각해보면은 얘를 하나의 항처럼 보세요. 얘랑 얘랑 곱해진 거를 여기서 빼버렸지. 맞아? 얘랑 얘랑 곱해진 걸 그 다음 또 빼버렸지. 이렇게 곱해진 거를 또 빼버렸지, 여기서.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지. 이렇게. 쟤랑 완전히 같은 원리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나눌 때 보면은 보통은 나눌 때 보면은 여기가 나누어지는 수가 높은 차수야. 뭐 2차, 3차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여기보다 낮은 차수가 나와요. 그럼 나눗셈을 하는데 여기서 여전히 2차니까 안 끝났지. 더 들어가 그러면. 더 들어가. 언제까지 들어가냐면은 나누는 수보다 여기 나머지가 작아질 때까지 차수가. 똑같이 1차일 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다항식의 그냥 나눗셈이야. 그래서 지금 처음 배웠으니까 연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책에 보면은 거기 이제 27페이지에 내가 방금 한 계산을 그냥 이제 약식으로 써놨는데 얘가 뭐 A, B 이렇게 쓴 게 지금 뭐 요런 것들 다항식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지금 요걸로 나눠서 요게 몫이고 여기 빼서 이게 나머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 나누어지는 수 A가 B 곱하기 Q에다가 나머지가 R이 나온다. 보통 이렇게 등식을 써줍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대신에 방금 얘기했듯이 이 자리가 누구냐면 나누는 수지. 나누는 수. 이 자리가 몫이고요. 여기가 나머지지. 그러면은 항상 여기가 지금 1차였으면은 1차씩 나눴잖아 내가? 그럼 얘는 얘보단 차수가 낮아야 돼. 그러니까 빵차, 상수까지밖에 못 나와요. 나눗셈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들어가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나머지로서 이제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연산하면서 한번 문제 볼 건데 29쪽에 35번 한번 해보세요. 35번에 2개 한번 해봅니다. 있지만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보죠. 여기는 뭐 x제곱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엔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이게 뺀 게 여기니까 여기 뭐 2x제곱인 것도 알고요. 여기를 이제 빼버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그럼 뭐 빼버리면은 뭐 답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다 써버리니까 내가 별로 할 게 없지. 근데 이 연산 결과를 보자면은 당연히 내가 나눈 게 1차였으니까 요 나머지가 이제 빵차 상수 나올 때까지 나눠준 거고, 요 계산 결과를 보면은 x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요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요게 이만큼 몫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9가 나온다. 요렇게 이제 쓸 수 있겠지? 괜찮아? 근데 우리 한 다음 주쯤 할 건데 여러분들 요 등식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항등식. 들어봤지? 항등식이 뭔데? 이 중1 때 처음 배우거든? 항등식? 항등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이런 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뭐 뜻은 그래. x에다가 뭐 1을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루트 3을 대입하든 무조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거. 오케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다 이거야.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당연히 그냥 똑같은 식인 거지. 완전히 일치하는 식. 그러니까 내가 이 나눗셈을 갖다가 이 나누어지는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등식으로 작성하면은 여기를 전개하면은 당연히 원래 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다. 요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친절하게 어떻게 줬냐면은 여기 나누어지는 수를 쓰는데 얘가 3차식인데 여기 1차항이 없지. 1차항이 없으니까 일부러 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준 거야. 이 자리를 비워서. 왜냐면 내가 이걸 뺄셈을 할 때 차수를 맞춰서 빼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1차 자리를 남겨준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도 보면은 여기 2차인데 여기 1차항이 또 없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2x를 곱할 때 요렇게 곱해서 여기 나오고 마이너스 2x가 이쪽으로 이제 써진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이건 차수 자리를 맞춰준 거야 그냥. 그 다음 빼버리면은 요건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0x에서 요걸 빼버린 거니까 플러스 2x가 된 거예요. 요건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4야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맞추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되고 플러스 1을 여기다 써주고 자리를 맞춰서 뺄 거니까. 그럼 이제 2x에다가 마이너스 5이 나오겠죠. 됐네? 근데 얘 여기서 또 끝냈어. 왜 끝났냐면 아직 x가 있는데 끝났지. 왜냐면 나누는 게 몇 차였어? 2차였지. 그럼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겠지 여기. 그럼 나누는 수가 2차였으면 나머지는 1차까지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막 우연히 여기가 지워져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2차로 나눠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 1차 이하로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벌써 이렇게 지겨운 표정을 하면 어떡해. 방금 배웠는데. 자. 그 오른쪽에 이제 필수 예제 볼 건데요. 잘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할까? 필수 예제 4번 하나만 같이 볼게요. 나눗셈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이 나누어지는 수를 쓰는데 여기 4차식이죠. 4차식. 필수 예제 12번에 4번이에요. 그러면 x 4제곱 그 다음에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인데 2차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자리를 2차 자리를 비워주세요. 요거 그 다음에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됐네? 근데 나눗셈 해보면은 내가 나눗셈을 안 해봐도 나머지는 1차 이하로 나오겠다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맞추면은 요거 x제곱 들어가면 되고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주면 얘네들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은 여기가 4x 그러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4x 방금 배웠는데 연산이 좀 많아서 귀찮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3만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데 더 이상은 못 들어가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여기 몫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나눗셈 다 배웠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6번 보세요. 36번. 자, 이 사람이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다항식 단원인데 여기서 쟤도 지금 다항식 fx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지? 중학교 때 최근에 많이 봤잖아. 이게 뭔데? 얘가 뭡니까? 함수? Y 아니에요? y? 뭐 이게 뭐 틀린 말들은 아니야. 이게 뭐 틀린 말들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녀석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를 포함한 식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너네는 택배 잘 안 시키나? 이게 택배 같은 거 뭐 선물 같은 거 요즘은 이렇게 박스로 싸져 있지, 맞아? 안에 까보면 뭐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박스에 담긴 어떤 식이라고 생각해야 돼. 얘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식이 들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가려놓은 거야, 얘가 박스로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요걸 까봤어. 이거 까봤더니 여기 안에
이런 식이 들어있었대.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우리만 보여?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는 0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건 무슨 식이게? 방정식이야. 응, 방정식이야. 오케이? 이 2차 방정식이겠지. 그렇잖아. 이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잖아. 맞니? 이거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fx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건 아직 그냥 박스에 쌓여있는 어떤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는 0을 붙여 이렇게 등식을 만들었어. 그럼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요게 바로 함수인 거야. y를 붙여주면 이런 게 2차 함수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fx라는 거를 할 때 사실은 좀 이 fx의 쓰임이 얘를 y 대신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의미가 중의적이거든. 중의적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fx라는 건 방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뭐 박스에 싸져 있는 어떤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항상 이 당식 fx 얘가 뭔진 모르지만 요 안에 무슨 식이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요? 어쨌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거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4였대. 그럼 이거를 그냥 나눗셈으로 써볼게. 그러면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었고 뭐 빼봤더니 나머지가 4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근데 fx를 구하래. 뭐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 맞지?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해버리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fx는 얘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빼기 2였고 나머지가 4였다 이런 거지? 적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 모듈은 다 아는 거지 fx를. 괜찮아요? 그럼 다 불러준 거야 그냥 사실은. 그 아래 것도 그냥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한번 써보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혼자 할 수 있으면 해봐도 되고요. 얘가 이제 불러주는 거 이 식을 2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ax 플러스 b고 나머지가 cx 빼기 2래. 나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었어요. 미지수가 a, b, c 세 개나 있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 왼쪽하고 오른쪽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다 전개해버리면 왼쪽이 나오겠지. 괜찮아? 근데 이걸 다 전개하려니까 좀 귀찮죠? 귀찮아서 요렇게 한번 봐볼까? 요렇게 내가 색칠한 게 뭔지 알겠어요? 상수항만 보는 거야. 상수항. 어차피 왼쪽하고 오른쪽은 완전히 같은 식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수항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지. 맞죠? 그럼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B에다가 이쪽에 밖에 마이너스 2가 또 있었어. 근데 좌변의 상수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5가 있었어. 그럼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지. 그냥 딱 그 특정 항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인 걸 내가 알아냈습니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인 걸 알아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볼 거야. C를 한번 구해볼까? 자,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C를 구한다는 거는 우변에 있는 1차항의 개수를 보겠다는 거야. 1차항의 개수. 그럼 1차항은 얘가 누구랑 곱해서 1차항이 나올 수는 없겠지. 얘는 이미 2차니까. 그럼 얘가 얘랑 곱해졌을 때, 얘가 얘랑 곱해졌을 때, A도 끼네. 이렇게. 됐나요? 그럼 1차항의 개수만 보면은, 요거는 플러스 3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A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C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1차항 전부 다인데, 요 1차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런 식을 한 개가 더 냈습니다. 됐네? A를 먼저 볼걸. A를 한번 찾겠습니다. A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여기 있는 3차항 한번 보자. 3차항. 3차항 계수는 1밖에 안 되지? 3차가 나오려면은 얘가 얘랑 곱해지거나 얘가 얘랑 곱해지는 수밖에 없겠네? 나머지 전개항에서는 3차가 안 나오죠? 그럼 3차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2a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니까 여기서 a가 1인 걸 알겠네? 이렇게? 그럼 c가 3인 것도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됐어요? 물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 전개해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 모르는 A, B, C가 많았으니까 막 다 하면 항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특정하게 좀 쉬운 항들 상수항이나 뭐 아니면 좀 높은 차수 3차항 이런 데를 비교해서 미지수를 쏙쏙 뽑아내는 거예요. 괜찮아? 너무 어렵게 했나?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냥 나눠버려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누는 수를 알고 있잖아. 얘를 알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목도 나오고 나머지도 나오겠죠? 나눗셈 해도 돼요 그냥. 알겠죠? 두 가지 풀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그냥 하라는 거구나. 내가 너무 어려운 고차원적인 걸 해줬네. 근데 방금 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차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자리를 좀 띄워줬어요. 얘를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대요. 여기 뭐 x 한번 들어갈 거고요.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들어가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버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네. 됐네? 나눗셈 끝났죠? 근데 얘가 지금 뭐 qx, rx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거랑 이제 비슷한 애들이야. 알겠어요? 요것도 어떤 x가 들어가 있는 식, x가 들어가 있는 식 그런 표현을 한 거야. 요거를 rx라고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qx라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책에 보면 앞에 써 있을 텐데 나머지가 영어로 뭡니까? 뭐 레스트 그런 건가? 그래서 나머지를 보통 r로 많이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몫이 뭐 퀄 뭐 어쩌고가 있어요. 그래서 몫이 q로 시작해. 그래서 몫은 보통 qx로 많이 씁니다. 했어요? 근데 얘가 구하라고 하는 뭐야? q3? q3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값이지. q3은 이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r1, r-1, r-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죠? 너무 쉬우니까 또 10분 쉬었다 할게요.